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일,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하고요. 오늘은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한번 급락했다가 오히려 그거를 연준이 금리 인하는 어떤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오늘은 또 서비스업, 그러니까 지수, 7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1이 나왔어요. 50은 넘으면 확장세고 50m는 축소인데요. 이 50.1이 나왔는데 이게 그 예상치가 51.5였고요. 전월치가 50.8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월보다 낮아지고 예상치보다 완전히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만들고 있어요. 서비스업 지수가, 서비스업이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되죠, 산업에. 근데 이 PMI 지수, 하위 지수 중에 가격 지수가 69.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전월보다 2.4가 올랐는데요. 지표가 올라면 확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2022년도 10월에 70.7보다 약간 낮은 수치거든요. 그때 가장 높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자재하고 서비스 투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악화되고 그 하위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게 원자재 가격, 결국 그 관세 정책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저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정말 금리를 내려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원자재 가격, 세부 지표 중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 이슈가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본다면,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지표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시장 관계자들은 해석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지표가 이렇게 더 나빴다, 지표 자체가 나쁘고 아까 말한 하위 지수는 상관이 없었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거에 대한 부분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관세 문제가 모든 지표를 나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뭐 차익 매물이 출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미국 시장이 단기 하락할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에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오늘 뭐 서비스업에 대한 지수,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5% 하락 가능성도 언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부분에서 밀리는 거 보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 출회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서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죠. 뭐 첫 해는 약하게 하고 뭐 내년도에는 100%, 150%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예상치고 실제로 발표를 해봐야 알겠죠.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는 진행형이라는 거죠. 다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진행형의 상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될 거다. 저는 우리 관세 문제가 결국 미국 경제를 좀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물가가 올라갈 거고요. 또 제품 가격도 올라가서 물가가 오를 거고, 고용이 상당히 후퇴할 거다. 벌써 고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금리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원인을 해소해야만이 해결되는 과정인 거죠. 과정이라고 봐야지. 지난번처럼 뭐 은행이 서프라임 모직이라든가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시적 외부 충격에서 무너지는 거는 금리 인하로 회복이 되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는 금리 인하로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고점, 그렇죠? 고점에서 막 밀렸다가 양봉으로 일단 받쳐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전히 여기까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4만 5천원 1000포인트밖에 안 돼. 2.5% 안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시면은 지금 요 돌파가 된 상태의 나스닥은,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연장선 구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쌍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쌍대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나스닥의 특징이거든요. 여기 쌍대. 그러면 지금 더 못 가는 이유가 월봉상 쌍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라는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어저께 올랐어요. 1488원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1400원 안짝에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원달러가 지금 그 이평선으로는 정배열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5일선과 21선이 60일선과 골드크로스를 내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1400원 안쪽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도 있지만 믿을 수 없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차세대 네트워크 칩인 제리코4를 발표해죠. 근데 이게 성능과 속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HBM 납품을 엔비디아에 못하고 계속 퀄리티 테스트 하다가 이번에 H20라 그래갖고 중국의 저사양 그 칩에 그 삼성전자 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브로드컴이 선택했는데 제리코4가 나와서 성능과 속도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 후에는 삼성전자인가?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 근래에 올라갔다 약간 눌려서 7만전자의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좀 가져야 되겠죠. 물론 요 근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HBM이 하루에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이닉스야 고사양 칩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저사양부터 고사양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거의 관계사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물론 이틀 동안 3288 갔다가 밀려가지고 3117, 그쵸? 거의 한 150포인트 정도 밀렸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급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4일 동안 보시면 외국인은 기관은 2조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8천억을 매도했는데 프로그램 1조예요. 그래서 둘 다 4일 거래 중에서 이틀 2조 팔고 이틀 요건 4천억 5천억 정도,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한 2천억, 그쵸? 근데 요 프로그램까지 하면 요거 7천억. 그러니까 그 7천억 정도. 그러면은 2조 팔고 7천억 사고 2조 팔고 2천억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발을 회복했어요. 이게 맞나에 대한 의문점,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위에서 판 거를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면서 올리는 거지, 이렇게 매도할 때는 대량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소량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거. 물론 소량은 아니죠, 그렇죠? 기관은 소량이지만 외국인한테 한 8천억 샀으니까 한 3분의 1 좀 넘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외국인은 좀 더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수는 여기까지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수급과 지수는 조금 언밸런스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변화가 들어오는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윗글 만기죠.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내일은 윗글 만기.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간 매수한 거를 추가매를 해서 지난번 이틀 동안 매도했던 금액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죠.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일단 지금 반등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시는 상황,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